예, 정부가 원래 당초 예정대로라면 오늘 소상공인 대책, 지원 대책을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연기가 됐고요. 좀 뭐 당장 언제 나올지는 정확하게 좀 정부가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뭐 언제 발표하겠다, 언제 하겠다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서 뭐 계속해서 이제 당정 간에 구체적인 내용, 지원 방안을 놓고 아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민하고 민감하고 만만치 않은 그런 어떤 대책이 내용들이 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원래 오늘 이 대책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대책 내용에 대해서 이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문제는 뭔지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대책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문제다, 시급하다 이렇게 이런 현장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방기용 공동회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 회장님이 계신 자리가 이번에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으로 가신 인태현 전 회장 계시던 그 자리죠?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중소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여러 단체들을 좀 공동으로 이렇게 관리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건데 네. 원론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도 문구 쪽에서 오랫동안 자영업을 해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자영업 하시면서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크게는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많네요. 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기업에 비해서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 문제가 수수료 얘기네요. 예.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크냐면 10억 매출 내가 할 경우에 5억 이상 매출하는 경우 연간 저희가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2,500만 원입니다. 2.5%라는 얘기죠. 예. 근데 대기업보다는 700만 원밖에 되지 않죠. 0.7%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에 비해서 한 3.3배 정도 높은 과다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게 문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가맹점이 많습니다. 요즘은 편의점을 비롯해서 뭐 파리바게트 이런데 가맹 본사의 탈취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좀 시급하겠고요. 또 임대료 폭등으로 해서 거리로 내몰리는 임차 상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임대료 문제요. 임대료 문제. 또 그리고 임대료 문제는 뭐 그 임대 기간의 보장도 중요하지만 각가지 여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어차피 그건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은 이제 그 대규모 점포 또 소수 대기업들이 유통시장을 많이 독과점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다른 형태로 또 이제 그 신규 출점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또 올리브영이라든가 또 전문 SSM 같은 거 말씀하시는 SSM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일정 좀 규제가 좀 돼야 우리 자영업자 시장이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신용카드 수수료, 이 가맹 본사들의 불공정한 이 거래 구조, 그러니까 가맹 점주들한테 불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임대료 문제, 그다음에 대형 유통업체들의 어떤 그런 신규 출점 신규 출점 문제 등등등의 문제들은 사실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셔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사실은 이미 노정이 돼 있는, 이미 알려져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데 또 현장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아마 그런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방기용 회장님을 모신 건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또 인건비도 상당히 큰 부담이잖아요. 그 최저임금이 오른 것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자영업자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최근에 한 2년 동안 30%에 가까운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그 최저임금이 주는 타격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 전체 자영업 비율 중에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자체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 수위에 차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부분이 큰 치명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 문제. 그게 이번에 이렇게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편의점업계에 계신 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제 이유다라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하죠. 시간이 뭐 저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게 어떤 거를 생각하십니까? 정부 대책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뭐 지금 여러 가지 노정되어 있는 문제들 중에서요? 원래 근본적으로는
대규모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이 사실은 시장의 비중 9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나 5가지 문제를 우선적으로 빠르게 해결을 해주고 그 중에서 제일 회장님께서 지금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급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미 최저임금은 올랐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모든 업종에 적용될 수 있는 카드 수수료 인하입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만 당장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부담할 수 있는 각종 업종들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요. 그 지난번에 이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인태현 회장님이 나오셨을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다뤄봤고요. 예. 그 다음에가 지금 순서상으로 본다면은 이제 임대료 얘기를 좀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정부가 준비하는 대책 내용에도 예. 그 임대차 보호법의 그 기간을 5년을 10년으로 이제 늘리는 내용은 포함돼 있다라는 얘기들은 계속해서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5년을 10년으로 2배를 늘리면 이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자영업자들이 체감적으로 좀 괜찮아졌다라고 느낄 만하다고 봅니까? 글쎄 뭐 실질적으로 임차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 그 자체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만 그거 하나로 이 자영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 같아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임대 기간을 보장을 해준다 하더라도요. 건물주가 증축이나 개축을 한다거나 또 건물을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럼 10년으로 그거를 연장을 해도 그 10년 사이에 그렇죠. 내가 계약한 10년 사이에 건물주가 나 이거 건물 새로 질 거야. 나는 이 건물 증축할 거니까 나가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대응 능력이 없어져요. 아, 저희들한테.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건물주가 건물 매매해서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건물주가 바뀌면 전에 임대 기간의 보장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럼 기존 계약이 깨진다, 예, 파기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불공정한 거 건물주가 바뀌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 대책에 꼭 좀 포함이 돼서 건물주가 변동이 생겨도 임차 상인들이 그대로 꾸준히 장사할 글쎄요. 수 있게 또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 9%에서 5%로 낮춰서 낮췄습니다만 임대료 상한율을. 이런 경우에는 또 상한 규제를 또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가 바뀌거나 그다음에 현 건물주가 그 현 건물을 개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들이 다 백지가 돼버린다. 백지가 돼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국회 아마 회장님 정도 되시면 이제 국회에 올라가 있는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 법안들 내용도 아실 텐데 그 법안들에도 이런 내용들을 보호한 내용들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12시에 국회 앞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너무 졸속이다. 찔끔찔끔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항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는 것 외에는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 같은 사람도 상식적으로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그래요? 글쎄 지금 정부 여당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다 수용을 해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야당에서는 결사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야당 의원들도 만나보실 거 아닙니까? 오늘도 김성태 대표님, 원내대표님이 면담 요청을 했는데 만나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예. 어쨌든 들어서 겉으로는 뭐 서민 정당을 이렇게 앞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입법을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매우 많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겉으로는 대단히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건물주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앞으로도 이익을 추구하고 그 임차인들을 이렇게 좀 한테 불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그대로 앞으로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 개정돼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죠. 예. 얼마 전에 궁중족발처럼 거기도 건물주가 바뀌면서 3배 이상 올려달라고 맞아요.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좀 필요한 거죠. 예, 뭐 이제 나올 테니까 한번 나오면 다시 한번 보죠. 좀 저 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상식적인 내용들이 또 안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건물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 굉장히 임차인들이 불리한 것 중에 하나 권리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건물주가 왜 개입이 되는 겁니까? 권리금 문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금 임차인들 간에 주고받는 예. 그 권리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건물주의 책임은 사실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그 권리금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건물주 분들이 가끔은 그냥 아까 그런 이유로 내보내고 그 권리금을 착복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아, 그 권리금까지 예, 예. 건물주가 예. 가져간다고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환산 보증금 제도의 폐지입니다. 환산 보증금이라는 거는 이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어가 좀 낯설 것 같아서 저희가 CG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보증금에다가 월세 100배 합한 금액을 합한 건데 이게 지금 서울이 4억 원, 수도권 3억 원이라는 거는 맞습니까? 이게 이제 개정이 돼서 서울은 6억 1천, 아, 6억 천. 지방은 3억 9천으로 인상은 됐습니다. 인상됐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 그 이상의 건물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얼마를 올리든 간에 그거는 뭐 제한이 없다. 이거죠? 임대료는 제한을 좀 받는 것 같은데요. 그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하나도 못 받는 거죠. 아, 저것도. 예,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과다하게 건물주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올리지 못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외의 것은 그 환상보증제도를 포함해서 넘으면 6억 천이 넘으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 서울이 6억 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바뀌어서 그러니까 예. 올랐다는 올해 얘기잖아요.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6억 천인데 지금 서울의 대략 평균적인 그 보증금이 그저 환산 보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환상보증금 제도를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6억 천에 해당되는 데는 장사 별로 안 되는 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좀 되고 먹고 살 만한 데는 대부분 다 환산 보증금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액이 혹시 지금 정부가 준비한 소상공인 대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혹시 귀뜸 들으신 거 있습니까? 그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왕의 대책을 세우려면 하나의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지금까지 문제됐던 걸 종합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예. 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네 가지의 문제점이 5가지 문제점인데 한 가지만 대책으로서 이거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권리금 문제를 뭐 일부에서는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미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권리금을 주고 그게 건물주가 됐든 그 전 임차인이 됐든 주고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건 굉장히 큰 또 손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닐 거고요. 어쨌든 이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지금 뭐 대책을 세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환산 보증금 말씀하신 환산 보증금 문제만큼은 그 심각성이 간단하지 않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좀. 권리금은 복잡하기 때문에 아까 네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논의가 좀 필요하고요. 네네네. 환상보증금 제도는 여기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빠르게 예. 시행을 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회장님 시간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회장님 먼 데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은 더 듣고 뭐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한 1분 정도기니까 예. 회장님께서 이 소상공인 대책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정말 좀 꼭 좀 포함시켜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정부의 대책 중에 이제 재정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재정 필요 없이 개선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재정이 필요치 않고 법규의 개정이나 정부의 의지로 살 수 있는 게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줘야 최저임금이 올라도 자영업자들이 저렇게 크게 반발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이게 선호가 사실은 바뀐 겁니다. 예. 선제적으로 우리 자영업자 문제를 조금 해소가 된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이 됐다면 예. 이렇게 시장에서 반발이 없었을 것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10,000원도 실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최저임금만 오르다 보니까 그 책임을 모두 자영업자가 지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자영업자 비서관도 신설을 하시고 청와대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파편적으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내지 마시고 전체적인 원인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조금 늦더라도 그렇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그런 그 정부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